서서히 나는 그런 출혈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던지 화상풍이라든지 뭐 세균감염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나무로 부목 감아주는 거 말고 특별히 해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상처 치료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넘어져서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군을 다치게 하는 무기다 내 생각은. 저는 좋아하는데요. 가능하면 좀 안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한번 재밌어서 보면은 그거 한꺼번에 보려고 완전히 날밤 새고 페인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재밌는 드라마는 선택적으로 보긴 합니다. 요새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저는 고려 거란전쟁 봅니다. 원장님 나오셨어요? 아, 저도 가끔 봐요. 이게 처음부터 쭉 열심히 보진 않았고 가끔 킬링타임으로 가끔씩 보긴 했습니다. 그게 예전에 있는 사극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감 있고 옛날에는 막 괜히 칼 휙 휘두르면 괜히 막 낙고판서 넘어지고 막 유치했잖아요. 그러지 않게 되게 사실적으로 해서 흥미를 끌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고려 거란 전쟁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런 무기들이 지금하고 다르게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만약에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런 환자를 봤다면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군과 거란군이 쓴 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려군 먼저 살펴볼게요.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무기들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어깨에는 무리가 없었을까요? 주로 이제 쇠하고 갑옷으로 있는 걸 여기 이렇게 많이 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kg 정도 될 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투구가 기본적으로 쇠로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 중에서 뭐 장교라든지 아니면 기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팔에도 하고 다리에도 그냥 온몸을 치어 감으니까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보호용으로 저희가 이제 갑옷도 있고 다 그러는 건데 이 무거운 거를 만약에 전쟁이 야 밤이니까 하지 말자 그러고 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우다 보면 몇 날 며칠을 옷도 못 갈아입고 이 갑옷을 입고 있을 텐데 이 땀티라든지 그런 거 안 생겼을까요? 그래서 한 며칠씩 입으면 아주 죽였을 겁니다, 냄새. 어쨌든 그러는데 만약에 갑옷을 이렇게 쭉 온몸을 싸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찔러갖고 그거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갑옷을 사실 뚫기는 쉽지 않다고 하고요. 틈새가 있잖아요. 이 어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데가 급소니까 겨드랑이, 목, 그런 데를 찔러서 죽이는 거지. 사타구니 그쵸, 막 그쵸. 이런데. 그런 갑옷을 뚫고 통과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서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다칠까요? 어떤 어떻게 보면 베인 상처에 의해서 찔린 상처를 정말 혈관이 파열이 되고 급소가 노출이 돼서 상처를 입으면 죽겠지만 그것보다도 아마 그 베인 상처에서 출혈이 계속 나고 거기에 감염이 되고 그 당시엔 뭐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칼을 뭐 우리가 깨끗이 씻어서 쓰는 것도 아닐 거고 아마 창상이라든지 입으면 엄청나게 더러운 상처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둘 중에 하나 죽었을 거예요. 서서히 나는 그런 출혈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던지 아니면 그거 이겨내면은 화상풍이라든지 뭐 세균 감염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쟁 씬을 보면 또 왜 무거운 방패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무거워 보이던데 한 몇 킬로 정도 됐을까요? 충분히 칼이나 창을 막을 정도가 되려면 남으니까 꽤 무거워야 될 거예요. 그럼 20-30kg 그러면 자기 몸도 지금 한 30kg 되는데 이것까지 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너무 얇게 해버리면은 실제로 그런 걸 막아내는 힘이 그래도 없었을 쇠 것 같고. 방패보다는 좀 가벼웠겠죠. 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쇠보다는 가볍지만은 왜 나무를 썼나 싶어요. 돈이 없었나? 어쨌든 간에 그걸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당연히 허리에도 무리가 가고 어깨에도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보니까 거의 쇠 도리깨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도리깨가 우리 그거잖아요. 농촌에서 이게 타작하는 그거잖아요. 그런 건 비슷한데 거기다가 쇠망치를 큰 걸 달던지 거기에다가 이제 철판 같은 걸 박아가지고 살상성을 높인 이제 그런 쇠 도리깨라고 하는데 이거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를 맞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냥 여기 맞으면 그냥 쉽게 그렇죠. 쭉 뭐 가겠죠? 투구 없이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어떻게 맞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로 막다가 팔에 뭐 당연히 골절상 같은 거 입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가 그냥 쇠로 된 몽둥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도 아마 뾰족뾰족하게 못 같은 것도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할 수 있는 부상은 다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상비군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전쟁이 나면 농민들을 데려다가 농민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를 거거든요. 근데 쇠 도리깨는 그 사람들이 다 농민들인데 워낙 익숙한 기구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따로 트레이닝이 필요 없었대요. 그래서 쇠 도리깨를 쓴 거랍니다. 왜냐면 칼싸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그런 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리깨는 항상 농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잘 다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개발한 게 쇠 도리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외로 굉장히 농민들이 잘 썼대요. 맞네요. 자기가 원래 쓰던 도리깨니까. 제일 익숙한 기구이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근접전에는 저희 쇠도리깨뿐만 아니라 칼을 많이 쓰잖아요. 칼에 맞았을 때 이것도 즉사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이렇게 뭐 팔 잘리고 이런 식의 강한 위력의 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칼이라는 게 실제로 이순신 장군 칼처럼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쫙쫙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칼 맞아서 뼈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장검이라든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칼에 맞으면 팔 같은 데 맞으면 당연히 부러질 것 같고요. 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칼 맞으면 베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이 경골, 특히 장단지 뼈라든지 팔 살이 없는 그런 데는 충분히 부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형외과 의사한테 사실 관심 있는 건 뼈인데 아까 도리깨에 맞던지 칼에 맞아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 사람이 뭐 치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전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나무로 부목 감아주는 거 말고 특별히 해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상처 치료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고 그렇게 다쳐서 전투력이 상실되면 거의 뭐 죽은 거랑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전투력이. 그럼요. 그렇죠. 칼은 우리가 이제 단거리 무기고 이제 장거리 무기로 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당기고 쏘는데 어깨에 엄청나게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깨에도 무리가 많이 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손하고 어깨 쪽을 치료하니까 그 관심이 있는데 팔을 쏘면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해서 이렇게 꺽지라는 걸 이렇게 딱 껴가지고 줄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 입장에서 보면은 방아쇠 수지 엄청 잘 생기거든요. 방아쇠 수지 뭐 거의 뭐 활손상은 100%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심줄 같은데 염증이 있는 건초요. 건초염. 네, 그리고 이 저항을 버티는 거니까 이 근처에 있는 살이 아마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피도 난다고 조금만 그러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그 활 쏘는 것도 쉽진 않아요. 화살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을까요? 뼈 부러지죠. 우리가 받는 힘이라는 게 F는 MA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게 이제 그 힘인데 그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여기에 가해지는 국소적인 힘은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골절이 돼요. 골절이 돼도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붕대 골절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화살이 꼽히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면서도 손상이 많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화살이 깊게 박혀 있으면 움직이면은 그게 내장 장기 같은 걸 손상하니까 안 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치명률이 높은 거죠. 우리도 뭐 낚시 해볼 때도 알겠지만 화살 촉이라는 게 있어서 뺄 때 오히려 손상을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아예 뺄 때 거꾸로 밀었다 그러더라고요. 관통상을 아예 시켜서 반대편에서. 맞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응급실에서 경험이 있겠지만 누가 칼을 찔렀어요. 그럼 그 칼을 뽑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칼을 누가 찔러서 내가 칼이 꼽혔다. 그럼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칭칭칭칭 수호 같은 거를 감싸가지고 응급실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꼭 그래야 됩니다, 그거. 그때도 아마 근데 찔려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빼면서 사실 굉장히 혈관 같은 손상이 많이 되면서 죽었을 거예요, 옛날에도. 저 사진 보셨죠? 네, 저 사진. 네, 네. 저렇게 죽을 수 있나요? 근데 서서 죽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고 당연히 힘이 빠진과 동시에 엎어져 죽겠죠. 쓰러져 죽지. 그래서 저거는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활을 쏘는 게 요새 약간 개인 수양처럼 하잖아요. 활 쏘는 게 근골격에 좋다고 보세요? 큰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당기려면 광배근 쪽에도 일단 힘을 많이 줘야 될 거고 팔 힘도 당연히 줘야 되고 물론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하니까 약간 불균형적인 운동이 일어나겠죠. 오른쪽 왼쪽은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근력도 많이 키울 수 있고 정신수양에도 좋고 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것도 나오죠. 검차라고 그래서 수레 같은 거 앞에다가 이렇게 창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는 거. 네.
그런 거는 또 어떤 살상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말들 타고 오는 기마병 걔네들을 대항을 하려고 방어용 무기가 메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검차라는 게 장창들이 앞에 쫙 꽂혀 있는 건데 그거를 밀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는 말 기마병에 비해서 훨씬 기동력도 떨어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방어용인 용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뒤에서 졸병들이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밀었다가 또 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웃긴 게 여러 명이서 줄다리기도 잘못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분명히 저거 했다가 이렇게 뒤로 막 할 때 한꺼번에 이게 안 맞아서 걸려서 넘어지고 제가 볼 땐 넘어져서 다치거든요. 그래서 아군을 다치게 하는 무기다. 나는 제 생각은. 이동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어용으로 제대로 딱 해놔야지 하나 둘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정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고려 거란 전쟁이 3차에 걸쳐서 한 40만 대군이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거란군이 입은 피해가 거의 한 10만이 넘었을 거다 이런 네. 얘기하거든요. 아마 고려군도 굉장히 피해가 그럼요. 컸대요. 결국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한 거 의사로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다치는 게 있을까? 어떤 부상? 무기를 이용한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상처에 의해서 자상, 그다음에 감염, 그리고 골절. 그 다음에 맞는 거, 심한 타박 그런 거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안 다뤘는데 끓는 기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썼대요. 네네. 화상, 화상. 화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무섭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마 이런 걸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김 닥터가 만약에 그 속에 의사로 있었다. 근데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치료해 줬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그 당시의 재료라든지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피나는 거 약간 지혈해 주는 거, 뼈 부러진 데다가 나무 같은 부목대 주는 거, 뭐 좀 씻겨 주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었을 게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죠. 당장에 죽지는 않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2차 감염,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노동력도 다 잃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참 비참한 그쵸.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쟁이라는 거.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전쟁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